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김종우 선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악재가 꽤 나왔습니다. 지난밤 미국에서는 재할인율을 0.75%로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두바이에서 또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 디폴트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면서 국내 증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6%, 코스닥이 0.1% 정도 각각 내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이 상황에서도 장 초반부터 꾸준히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긴 하지만 기관 쪽에서 매물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을 출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동시호가 상황 어떤지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1.5% 하락하고 있네요. 포스코가 2%대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주들의 상황 썩 좋지 않습니다. 현대모비스만이 0.3% 상승하고 있을 뿐 나머지 한국전력, 신한지주, KB금융, 현대중공업 나란히 2에서 3%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도 현재 2.3에서 2.4% 하락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3.6%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0.7% 오르고 있고요. 삼성화재가 1.3%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보험 관련 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잠시 후에 한번 이에 대한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N이 0.2%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1.9%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1.5%, 삼성물산이 2%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이 1.5%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두바이 관련 악재가 또 터져 나오면서 이 금융주와 건설주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2.2% 급락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4.5% 하락하고 있고요. S-오일은 3.8%, 현대건설 3.2%, 하나금융지주도 3.4%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4%에 가까운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해상선은 0.8% 오르고 있습니다. 호남석유 0.8%, KCC가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을 보시면 대우인터내셔널이 3.2%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우증권, GS 3.1%씩 나란히 하락하고 있고요. 강원랜드는 0.6%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나란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변화가 좀 있었네요. 포스코 ICT가 0.9% 상승하면서 시총 4위로 올라서고요. 메가스터디는 2.6% 급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3.3%, 태용이 4.3% 하락하고 있고요. 다음과 소디푸시 소재, CGO 쇼핑, 성광밴드, 네오스게임스 나란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와 차바이오에는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호가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낙폭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6%, 코스닥이 1.8%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정 아나운서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장인데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네. 좀 후반부 갈수록 낙폭을 더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두바이의 국영기업인 두바이홀딩스가 채무불이익을 선언했다는 루머가 확산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키웠습니다. 장중에는 1600선은 지켜내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후반 들어서 1600선도 내줬고 1595선도 무너진 상황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경기 선행지수 개선 등에 힘입어서 사흘째 상승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대외 악재가 불거지며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재할인율 인상 소식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보합권을 유지했는데요. 두바이 홀딩스의 채무 불이행 선언 루머가 확산된 탓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또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을 포함한 동서해상 6곳을 해상 사격구역으로 지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도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6% 하락한 1593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코스피 지수의 급락에 따른 영향으로 낙폭을 확대하면서 지수는 510선을 내줬습니다. 어제보다 1.75% 하락한 504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주가 지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아래쪽을 확연히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 시장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지부진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수급 주체가 지금 명확히 갈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오후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하는가 싶던 개인들이 다시 장 막판에 순매도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5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들은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계속했는데요. 450억 원 정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들이 179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대거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네, 동시호가 때도 뒤집어졌네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장중에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수했고 장중에는 개인들이 다시 순매수를 하다가 지금 동시호가 때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관 장중 내내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가 이 후반부에 다시 순매수하면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수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510선을 내줬는데요. 외국인이 129억 원, 기관이 339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했는데요. 47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형주를 저가 매수하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현재 상황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주가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현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건설업종과 금융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미국의 재할인율 인상 소식과 두바이 홀딩스의 디폴트 루머로 신한지주와 KB금융 등 금융주가 하락했고요. GS건설과 대림산업 등 건설주의 주가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현대해상과 LIG손해보험 등 보험주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으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밖에 의약품업종과 섬유의복, 종이, 목재, 음식료 업종이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이어서 특징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관련주가 황우석 효과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황정 교수가 대표로 있는 H바이오는 유럽 특허청에 신청한 인간 배반포를 위한 배지에 대한 등록을 확정지었습니다. 또 어제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는데요. 바이오 테마주에 꼽히는 이노셀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SD큐브 역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네,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성장 기대감에 와이브로 관련주들이 동방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선 IT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모바일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모바일 벤처 산업 육성에 3,700억 원대의 정책 자금이 투입되면 모바일 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관련 있는 와이브로 관련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산텔레콤과 서화정보통신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지오소프트도 오늘은 10%나 급등하면서 4,000원 가까이 올라가면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해발 악재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보험업종이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가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늘 오후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늦어도 지방선거 이전에 보험업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미국의 재할인율 인상 소식에 불이 났는데 여기에 두바이 루머까지 기름을 붓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과 금융업종이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한라건설 같은 경우는 두바이 악재 그리고 또 유상증자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하한가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CS홀딩스에서 인적 분할된 조선선제가 재상장한 첫날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조선선제는 CS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되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재상장됐습니다.
윈도우 수혜주 유니텍전자가 LED 업체 경영권 참여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그 밖에 오늘은 좀 전에 특징주에서 살펴봤듯이 기산텔레콤, 서화정보통신 등 와이브로 관련주가 일제히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1%대의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웠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제보다 2.05% 하락한 1123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부동산 관련주의 매기가 몰리면서 오늘 집중적으로 조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현재 항생지수가 2%대, 홍콩 H지수도 2%대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지수 역시 0.3%대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실적 실망감과 미국 악재 소식까지 겹치면서 은행주를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주 국립은행이 오늘 발표한 분기 실적이 기타 은행들에 비해서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중국과 대만은 춘절 연휴로 오늘까지 휴장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거래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환율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6원 10전으로는 1156원 60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환율 시장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됐죠? 네, 원달러 환율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장중 1160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6원 10전 상승한 1156원 60전의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장중 한때 1161원 30전까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시 오르면서 1150원 선 후반 그리고 1160원 선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재할인율 인상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역외 세력의 달러 매수세가 환율 상승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미국 재할인율 인상 여파가 환율 상승에 결정적인 재료로 작용했다며 여기에 역외 세력이 달러를 내놓으면서 환율의 오름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160원에 접근할수록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막힌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6원 90전 오른 채 마감됐습니다. 1157원 40전에 기록했고요.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마감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1.6%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1.7% 내렸는데요. 코스피는 16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1593포인트를 찍었고요. 코스닥은 아슬아슬하게 500선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0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오늘장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을 이런 데 사용하겠죠. 오늘 우리 증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오늘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16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밤 뉴욕에서 다우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고용지표 악재로 하락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발표된 경기 선행지수가 기대 이상으로 나오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미국 FRB가 재할인율을 인상함에 따라 이에 부담을 느끼며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4일째 이어진 외국인 매수에 상승 반전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오전장 중반 두바이 홀딩스의 디폴트 선언 등 미확인 정보와 북한의 사법구역 선포에 대한 위험이 확대되며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선 뒤 낙폭은 급격히 커져갔습니다. 장후반 낙폭을 조금 줄이는 듯 했지만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7.29포인트나 하락한 1593.9로 마감됐습니다.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는 사자세를 보였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3,000계약 가까이 넘게 팔아치웠고 기관의 매도도 장중 내내 계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하락세로 출발한 뒤 잠시 상승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대외발 악재 속에 낙폭이 급격히 커진 뒤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개인이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8.94포인트 하락한 504.39로 마감됐습니다. 네, 미국의 재할인율 인상을 놓고 이게 출구 전략이다,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이 분분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도 출구 전략의 영향이 우리 국내 증시 수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 연준은 재할인율을 0.5%에서 0.75%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위기 이전에 통상 재할인율과 기준금리의 스프레드가 100베이시스 포인트를 유지했었음을 감안할 때 위기 진정에 따라 확대되었던 조치들을 수렴 축소하는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FED는 재할인율 인상과 관련한 성명에서 동조치는 긴축 조치가 아니며 통화 정책상의 어떤 변화도 암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위기가 진정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역할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으로 할인율을 인상했고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기준금리 인상 신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조기 인상될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기 상황을 반영하면서 3분기쯤 돼야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현재 미국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시장의 더딘 회복과 인플레 압력이 미미한 펀더멘탈 상황을 감안할 때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 및 건전성을 고려한 미시적인 조치들이 선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증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에서는 여러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밤 어떤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장초반 주간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의 부진과 1월 PPI 상승이 부담이 됐지만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6개월 연속 상승과 1월 경기선행지수가 10개월째 상승을 이어가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가운데 다우지수는 60일선 돌파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2006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가운데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8.7% 상승하며 2004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점진적으로 탄탄한 회복세를 다져나가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23일 소비자 기대지수를 비롯해 1월 신규 주택 판매, 25일에는 1월 내구재 주문, 12월 주택가격지수,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우지수 60일선 저항 돌파는 의미가 있지만 대외발 악재 진정 여부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주요 지표들의 흐름에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고용은 또 악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아야 할 그런 업종이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네, 시장의 악재에 대한 영향력 축소와 함께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재개되며 반등세를 보이던 지수가 돌발 변수의 출현 속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에 근접하며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이라 지수는 더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였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 선물 시장에서 큰 폭의 매물을 내놓음에 따라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주식형 수익증권의 자금 동향 등 수급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위험 자산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의 흐름과 함께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회복 여부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를 포함한 동서해상 6곳을 해상 사격구역으로 지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해상교통 문자방송인 나부텍스를 통해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NLL 주변 4곳과 함경북도 등 동해 2곳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해상 사격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밝힌 사격구역은 NLL 근방이지만 북한 지역이라며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예정지와 신도시에 대한 부동산 투기 단속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해 수립한 부동산 투기 종합대책의 관계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5개월간 보금자리 주택 지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061건의 범법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중 799건에 대해 원상복구와 철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올해에도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들어설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달 말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이 우려됨에 따라 사이버 상시 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재할인율을 0.75%로 인상했습니다. 재할인율은 시중은행이 연준에서 긴급 단기자금을 빌릴 때 적용하는 금리로 이번 인상폭은 0.25%포인트입니다. 연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금융시장의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시중은행들의 자금 조달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재할인율 인상이 경기 전망이나 통화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은행이 연준을 통해 자금을 빌릴 때 종전보다 금리가 높아 은행권을 통한 대출금리도 부분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내년부터 연말정산 시 사회복지, 문화예술 단체 등을 돕는 지정기부금의 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됩니다. 또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저소득 근로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 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되고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돼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문턱은 총 급여의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급락하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출구 전략이라는 표현은 따로 사용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선회했다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1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